한국불교 상담학교 출간한다는 얘기는 이게 불교신하고 월장사 불교신 나오는 거는 거기에 이제 상담학교 굉장히 참석한 거예요. 예. 어디 조지선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예. 조지선 월장사 예. 아, 배터리인가 보네. 잠깐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바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이곳 유서 깊은 월정사 뜨락 성보박물관에서 오대산 문화포럼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명생사나리 실참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불교 상담학회, 불교신문, 월정사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모임에 개회 인사를 드릴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월정사 주지스님 정념 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대산에 가을의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지절입니다. 만산 홍엽입니다. 오늘 오대산 문화포럼의 일환으로 맹상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맹상 세미나는 불교 신문가 또 맹상 불교 상담 협회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맹상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인 큰 추세적 흐름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깊숙하게 맹상의 흐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불교적으로는 수행 문화, 참선, 즉 가나선을 정체성으로 하는 이 맹상의 문화가 우리 불교의 주류적 문화이기도 합니다. 긴 역사성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맹상은 온 세계 곳곳에서부터 다양한 수행의 방법으로 또 마음을 치유하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맹상이 요청되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4차 산업시대 미래 초연결의 사회는 우리 인간을 더욱 고독하게 또 분절화시키는 이런 문화적 흐름이 예견되기도 합니다. 또 특히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문화가 언택트라는 소위 비대면 문화로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 인간이 가지는 우울과 고독, 정신적 병리 현상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이끄는 데는 아마 맹상이 가장 치유의 효과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맹상은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해주고 또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세계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앞으로 우리 인류의 미래를 구원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문화로서
아마 자리 잡아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인간의 이기성, 또 이기성을 바탕으로 한 이 탐욕의 문명은 결국 평화를 해치고 또 지구촌의 모든 생명들이 다 절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문명의 흐름 속에서 시대적 구원의 그런 영성의 문화, 또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이 세계관을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힘이 이 명상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불교 또 5대 산중에서 수행의 중심인 이 가나선을 중심으로 한 이 수행 문화를 오늘 여러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논의의 장, 또 이제 발표의 장을 이렇게 마련해서 또 산중의 정체성을 한번 또 잘 정리해내고, 또 우리 한국 불교가 지니고 있는 이 수행 문화, 가나선을 중심으로 한 이 명상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누구라도 쉽게 이 가나선 수행에 함께할 수 있는, 또 명상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이런 문화적 흐름을 우리가 일구어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우리 한국 불교의 새로운 또 생명력, 또 미래 한국 불교가 종교 문화, 또 세상을 구원자적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큰 힘을 수행 문화, 또 명상 문화, 또 가나선을 중심으로 한 이 영성의 문화 속에서 일궈낼 수 있겠다 하는 이러한 방향성 속에서 오늘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오늘 먼 길 이 산중까지 오셔서 좋은 고견의 말씀, 또 지혜로운 말씀, 또 앞으로 그야말로 산중과 한국 불교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신다면은 더없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많은 우리 연결되는 온라인의 독자 여러분, 또 불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 포럼에 개회 인사로 월정사 주재 스님이신 정념 스님의 인사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불교신문 정호 스님께서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불교의 성지인 오대산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우선 2000년대 초반부터 생명, 평화, 생태, 문화를 중심으로 탈종교화 시대와 녹색미래를 준비해 오신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동안 물질과 과학 문명을 중심으로 앞만 보고 달려온 인류에게 인식의 전환과 생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대산 문화 포럼의 하나로 월정사와 불교신문이 명상 세미나와 체험 행사를 마련한 것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인류의 요구에 답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한국 불교가 간직하고 있는 관화선 수행을 기반으로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명상을 통한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오늘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현대인들의 명상에 대한 요구와 관심을 한국 불교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국민과 세계인에게 우리의 그 명상의 진수를 전하는 것은 우리 한국 불교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명상 세미나가 물질 문명과 과학 기술에 지친 인류, 특히 코로나19로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재충전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상 세미나를 비롯해서 오대산 문화 포럼으로 인류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월정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불교 신문도 보조를 맞춰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개회에서 인사 말씀은 불교신문 정호 스님의 인사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명상 세미나에 대한 주제 토론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간화선의 현대적 수행과 명상에 대한 문광 스님의 주제 발표에 이어 한국불교 상담학회 회장님이신 안양교 교수님을 좌장으로 모셨습니다. 문광 스님 그리고 안양교 교수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불교신문사와 월정사 주관으로 명상문화 세미나를 저희 불교상담학회에서 같이 참여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명상이라는 것이 현대에 와가지고 두 가지 방향에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미국, 영국 등 서구에서 불교 명상을 활용해서 명상치유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널리 보급이 되었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측면은 명상이 이전에는 주로 출가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대중들에게, 제가자에게 오픈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출가 제가자를 막론하고 심지어 비불교인들에게까지도 널리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이렇게 실참이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명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들도 생기고 있고 또 잘못된 견해들도 방법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명상문화 포럼을 갖게 된 것은 앞으로 우리 불교 명상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전통적인 한국 수행법인 간화선을 어떤 식으로 개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고민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문광 스님과 그 다음 이어질 고영섭 교수님의 발표문은 전통적인 간화선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문광 스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이 오대산에서 이렇게 간화선의 현대적 수용과 명상 수행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일단은 말씀 앞에서 안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간화선과 현대 전 세계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 이 명상과의 관계, 그다음에 우리의 전통 수행법과 현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런 그 명상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행법으로 현대적으로 정착시키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아주 중요한 그 주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과문한 탓에 모든 명상과 참선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그동안 연구했고 공부했던 그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은 오대산 문화축전의 일환으로 해서 문화 포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술 세미나를 이렇게 명상 세미나로 갖게 되었습니다. 오대산엔 여기 지금 명상 마을이 있고 그리고 방대한 이 수행의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간화선이라 했을 때 오대산은 이미 나홍선사가 계셨고, 그다음에 경어선사를 이은 근대의 한국 대표적인 선지식인 하남선사가 이 오대산에 주석하고 계셨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타너스님과 그 이후에 모든 오대산 문도스님들이 이 전통을 이어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참선 도량이고 명상 센터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로버트 지멜로 교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북방불교 전공이고 화엄을 전공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선의 황금 시대라고 하는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때 이 불교의 선원의 모습을 보고 싶으면 중국이나 일본에 가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에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 불교 전공이신데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이 문역이라고 하는 형태, 그 다음에 사회주의라고 하는 형태가 있으면서 가나선의 정통이 많이 미미해진 것이 사실이고, 일본 역시 정통 가나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원래 원류한 조금 벗어났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에 이렇게 천년 고찰에서 가나선의 정통이 그대로 살아 있고, 그다음에 현대적인 세계적인 그 수행법들을 다 수용해서 같이 접목해서 이런 명상 마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희유한 일이고, 앞으로 전 세계의 모든 분들이 주목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가나선에 관해서는 많은 텍스트들이 있고 그동안 연구가 많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타너스님의 연구 가운데서 가나선만 주축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고, 그동안 좀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 발표되지 않았던 내용들, 저도 뭐 박사 논문이나 책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스님의 사상과 우리 가나선의 오대산의 선풍과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셨던 내용들도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많은 자료들을 그동안 그 수집을 해서 타너스님의 많은 테이프라든지 법문 내용들을, 강연 내용들을 많이 듣고 녹취를 하고 했는데, 그 가운데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지금 생각했을 때 거의 입적하신 지가 35년 이상 되셨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대를 내다보고 있으신 것과 같은 그런 선관, 열린 그 참선관, 수행관을 제시를 하셨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 앞 시대, 앞 세대의 우리 큰 스님들은 가나선 지상주의였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가나선이 아니면 확철대화 할 수 없다. 그거 가지고 다른 공부, 윗바사나 그거 약해서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셨는데, 앞으로 지금 나오는 타너스님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굉장히 앞으로 진취적인 그런 의견들이 많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과 명상에 관련해서 이 용어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과연 명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는지, 그다음에 선이라고 하는 형태는 어떠한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칭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명칭에 대한 것만 정확히 좀 알아도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변별이 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1번에 보시다시피 이게 디아나라고 하는, 여기 장음인데 이렇게 야가 장음입니다. 디아나라고 하는 범어를 선나라고 하는 형태로 중국어로 음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처럼 음을 그대로 음차했는 발음이 선나였습니다. 디아나를. 그러면 저 선이라고 하는 저 글자가 선나라고 하는 그 두 글자로 선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두 글자에서 한 글자가 된 것인데, 원래 저 선이라는 글자는요 중국에서 쓰던 글자입니다. 우리가 부처불자는 아니불자에 사람이를 만들어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유일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냈지만, 저 선은 원래 쓰던 글자였었습니다. 제천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천자가 수도권에 살다가 제후국을 순수를 다닙니다. 이렇게 그 순행을 다니면서 한번 시차를 나오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를 들어서 동쪽에 태산을 갔다 그러면 태산에 그 제천을 하늘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 천자가 제사를 지내는데 그걸 봉선이라 그래서 저 선자를 씁니다. 하늘에 제사 지냈던 선자입니다. 근데 저 선자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선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약간의 뉘앙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과 하늘과의 어떤 소통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소통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조금 가질 수는 있지만 분명히 이거는 어쨌든 음차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저 선나라고 하는 것이 이 뜻으로 번역을 하면 사유수라고 하고 정려라고 합니다. 사유라고 하는, 우리 생각할 때 하는 사유에 닦는다라고 하는 숫자, 그 다음에 고요하다 할 때 정자와 생각할 여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해놓은 거는 타너 스님의 번역으로 썼습니다. 생각하여 닦는다, 고요히 생각하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유한다와 생각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선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 북방불교의 선종, 우리 한국에 남아있는 선종이라고 했을 때의 그 선의 뉘앙스와 생각한다, 뭔가 사유한다 라고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너 스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와,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와 려에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생각이 끊어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의 생각은 생각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끊어지는 것이다. 뭐냐 하면 그냥 생각이 아니라 사유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생각을 통한 깊은 수행, 그 다음에 생각을 아주 고요하게 정밀하게 하는 생각이니까 그냥 생각이 있는 생각이 아니라 깊고 깊은 생각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타너 스님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끊어지는 생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타너 스님도 선은 불교의 핵심이자 마음법의 근본이며, 선의 목적은 근본 자성을 요달해서 마음의 생사인 망념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외형적인 생사의 해탈이 아니라 마음의 생멸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육체의 생사가 아니라 마음의, 더 나아가서 마음의 생멸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이런 말씀을 보면 정통적인 선사이신 게 확인됩니다. 우리 북방불교에서 말하는 선에서 생각 끊어진 자리,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자리, 그거를 닦는 것으로서의 사유라든지 려라는 개념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국보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78호와 83호
금동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금동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 있는데요. 이 불상에 대해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이름에 대해서요. 금동미륵보살 방가 좌상이라 해야지 사유상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신 학자분들이 계셨더랬습니다. 그러면 미륵보살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손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말씀했던 사유수나 정려라고 했을 때 이 사유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끊어지는 것으로 본다면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했을 때 그 반가사유상도 단순히 반가자상으로 바꿀 필요 없이 반가자해서 선정에 들어있는 모습으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주석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을 펼칠 때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더 주석을 달고 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은 저는 선종영가집에 석벽행정이라고 하는 분의 주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말이죠, 어떻게 영가형각 스님의 선종영가집에 대한 주석에 대해서 이 선을 선종영가집에 했을 때 첫 번째 글자 선에 대해서 주석을 뭐라고 달았냐면 정해의 통칭이다,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선은 정과 해를 토털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형태는 사유라고 하는 형태를 깊이 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해의 통칭이면 사마따와 윗바사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분은 사마따를 중심으로 좀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윗바사나를 좀 더 강조해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정해라고 하는 것이 통칭으로 총체적으로 얘기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한 선이라고는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나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명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시베타 찾아보시면 팔만대장경에 없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맨 앞에 보시다시피 발음이 선이 중국은 찬이고요, 일본은 젠이고 우리는 SEON이라고 선이라고 씁니다. 학술적인 용어로 SEON을 정확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불교가 선이 미국 같은 데 전파가 됐었죠. 스즈키 다이세츠라든지 뭐 많은 분들이 가셔가지고 선을 전하면서 젠이라고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서 선을 만나서 이제는 미국 불교사가 있을 만큼 다양한 수행, 명상 수행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똑같이 디아나, 선나, 사유수, 정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영어로 번역했을 때 이렇게 정려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시면 고요히 생각하다, 깊이 생각하다 되니까 deeply thinking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깊이 생각한다. deeply thinking이라고 하는 말이 되면서 이제 meditation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명상과 관련된 용어들이 있다가 그것을 다시 일본인들이 다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번역한 말이 명상이 됐습니다. deeply thinking이라고 하는 형태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용어가 중국에서 인도에 없던 종파가 생긴 게 천태종, 화엄종, 선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당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선이 황금 시대를 이루고 오가 칠종을 이루어서 선종으로 내려오는 그 형태보다도 더 확장돼서 온 세계의 사람이 어떤 불교로부터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북방불교, 남방불교 해서 전체가 다 선이라고 하는 건 중국 선종인데 그것 말고도 남방불교를 비롯해서 모든 수행법들을 통칭하는 형태의 어떤 수행을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생겼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명칭으로 되어가고 있고 종교를 초월해서 캐톨릭이나 다른 그 기독교 신자들도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그냥 마음 닦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식으로 발전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도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누구든지 마음을 닦고 수행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용어를 많이 받아들여서 본격적으로 사용을 해 나가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최근에 이제 명상에 관해서 많은 강의들이 있고 수행 방법론에 대한 실참에 대한 많은 책들도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명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면 이 아까 말했던 정해의 통칭을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사마타를 집중 명상이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고 윗바사나를 분석 명상이라고 이야기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국 어떠한 명상이라고 하더라도 큰 카테고리는 사마타와 윗바사나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결국은 정해의 통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의 통합 명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본다면 이건 거의 선과 명상이라고 하는 그 큰 테두리 하에서는 거의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타너 스님을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쉽다. 어떤 사상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쉽다. 그러나 그 근본이 같다라고 하는 근본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대한 것이다. 그 본질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 분열이 있고 대립이 있거나 논쟁이 있을 때는 항상 근본이 같은 부분들을 얘기해서 회통시켜 가지고 서로의 장점들을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지금 많은 가나선을 해야 됩니까? 화두를 들어야 됩니까? 윗바사나를 해야 됩니까? 어떤 명상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이 좋다, 무엇이 옳다, 무엇은 그르다라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타너 스님 말씀처럼 뭔가 본질을 파악해서 회통을 하는 부분으로 조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본질을 놓치지 않는 형태로 가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특이한 표를 하나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제가 유교까지 포함해서 타너 스님의 모든 사상을 정리를 했는 마지막 결론적인 표였습니다. 타너 스님 역시 말이죠. 원효 대사가 대승기실론서를 통해 가지고 모든 불교 이론을 1심 2문으로 회통했듯이 타너 스님 역시 이 1심 2문이라고 하는 것을 유교의 중용에 있는 중과 화, 희로애락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중, 그다음에 감정이 일어났는데 절도에 딱 들어맞는다고 하는 조화, 하모니의 화, 이 두 가지로 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정이 전혀 희로애락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 그것이고 대승기실론으로 봤을 때 이건 진여문이다.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건 마음이 일어났지만 일어났는 것을 알아차려서 다시 근본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어떤 윗바사나 같은 역할, 그것을 이제 얘기한다고 봐서 진여문과 생멸문을 중과 화로 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의 표에 있는 요 부분들은 전부 유교에 관련된 겁니다. 유교에 관련돼서 우리 불교를 볼 때는 이 진여문과 여기에 이발지화는 게 생멸문이 될 것이고, 우리 불교적으로 봤을 때 요 두 번째 있는 것은 전부 선과 우리 불교 사상에 있는 이 그 사마타와 관련된 진여문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는 이제 불교에 관련된 윗바사나 관련된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실 것 같으면 먼저 유교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발지 중이라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은 중입니다. 이발지화는 이미 감정이 일어났는데 그 감정을 어떻게 조화롭게 다시 절도에 맞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이라고 하는 건 천하의 대본이라 그랬고, 화라고 하는 건 달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본체의 체요, 밑에 있는 용입니다. 이거는 체와 용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자학에서 주로 많이 쓰는 개념이지만 우리 불교의 화엄이나 이 교학에서 많이 가져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고요할 정자가 있으면 밑에 움직일 동자가 있고요. 이게 상달이고 하학입니다. 유학에는 하학이 상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생 제도와
보리를 증득하는 이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겠죠. 주역에서 볼 때는 적연부독입니다. 고요해서 움직이지 않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걸로 보고 여기서는 감이수통입니다. 어떤 감정이 감했을 때 그것이 서로 통하게 되는 형태를 말한다. 그다음 대학에서 보면 명덕입니다. 본래 밝아져 있는 덕입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에 이 화에 해당하는 것은 다시 밝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존양과 성찰이라고 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타너 스님은 소자유의 그 노자 신에서 가져와서 이 불교에서 말한 미발의 중은 불성지 이명이다. 불성의 다른 이름이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거와 다르지 않다. 그 다음에 이발지화라고 하는 것은 육도 만행지 총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육도 육바라밀과 모든 보살행의 총칭에 해당한다. 한 생각 일어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쓸 것이냐, 그건 바로 생멸문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불교로 놓으면 이건 당연히 중은 사마타입니다. 여기는 윗바사나가 되겠고요. 이거를 그칠 지자 지가 되겠고, 요 밑에 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정이 되고, 이거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해가 쌍수라고 하고 지관을 겸수라 그러고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선정이라 그러고 육바람에서 이건 지혜라 그러죠. 그 다음에 고야할 적자를 쓰고 이걸 조라고 씁니다. 비출 조자를. 이거는 불생이고요. 이거는 불멸이 되겠습니다. 용수의 팔불중도에 의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묵조선이라 했을 때 요 위에 있는 사마타가 묵이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가 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국사의 보조법에 의하면 이게 공적이 될 것이고, 이게 영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성적적으로 보면 이게 적적이 될 것이고, 밑에 성성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도로 얘기했을 때는 위에가 쌍차가 되고 밑에가 쌍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공이고 묘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은 제법이 공상이 될 것이고, 밑에는 제법이 실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법 공상이라고 하는 금강경이 될 것이고,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 건 법화경, 열반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에서 볼 때는 이걸 대기라 그러고 밑에를 대용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교학에서는 체라고 하지만 선에서는 대기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록의 조사 어록에 보면 이걸 향상구라고 그러고 향악구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기실론에서는 이건 본각자리라 그러고 시각자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이라는 용어는 정의 통칭이다. 그 다음에 명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사마타와 윗바사나,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의 통칭의 다름 아니다. 통합 명상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위에 있는 부분을 윗바사나 집중 명상, 밑에 있는 것을 이제 분석 명상,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유교와 가나선과 그 다음에 모든 명상 시스템이 하나로 회통될 수 있는 부분은 짜여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디테일한 수행법과 방법론들이 다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이든 명상이든 전부 사마타와 윗바사나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타너 스님이 이 선관이 이렇게 열린 선관이 어떤가라고 하는 부분을 처음 말씀드렸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어 스님, 하남 스님, 타너 스님으로 이어지는 이 오대산의 선풍은 말이죠, 보조국사에서 내려오는 선교 회통적 가풍을 계승한 가나 선풍으로 한국선의 거대한 하나의 맥을 형성하고 있다. 보조국사도 선교를 회통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부분이 하남 스님으로 이어져서 보조법어라고 하는 것이 하남 스님의 현토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번역이 타너 스님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수행관으로서 보조국사가 대두되게 된 것은 바로 하남 스님과 타너 스님,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경어 스님이 그 선문 차료에서 보조법어를 방대하게 인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한 정통적인 이 수행법의 이 맥을 이은 이 오대산에서 경어와 하남을 이은 타너의 선사상은 오늘의 주제인 가나선의 현대적 수행과 명상 수행에 가장 부합하는 열린 지평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뭔가 열린 지평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타너 스님은 지금부터는 이제 가나선에 대한 타너 스님의 가나선에 대한 말씀은 많이 안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정통적이기 때문에 알려져 있지만 타너 스님이 보통 화엄가 화엄학을 하시고 했지만 타너 스님은 선사로서의 그 정체성과 모습이 더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타너는 경어 하남에서 내려오는 정통 가나선의 법통을 계승했고요. 이 스님은 대해종고 스님의 서장, 이 서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선의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가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번역 가운데 18종 78권의 번역을 하는 가운데 이 대종고 스님의 서장의 현토 역회만에 유일하게 병입 사기를 제시했습니다. 다른 모든 번역을 하실 때 다른 판본들이 여러 개 정으로 쓰고 조로 쓰는 판본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종고의 서장에 있어서는 다른 분들의 사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살림살이를 제시해서 서장에다가 제시를 했다. 그래서 선사이고 선맥을 이었고 선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가나선과 그러면 관법을 어떻게 받느냐? 스님께서는 윗바사나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법이라는 용어를 쓰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스님의 사상을 가만히 보면 북방의 가나선과 남방의 윗바사나의 교량이 될 만한 북방의 관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방불교, 우리 대승권의 북방불교는 가나선 위주고 남방불교는 윗바사나 위주다. 그래서 북방과 남방, 사마타와 윗바사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스님께서는 말이죠, 북방에도 관법이 있다. 이거를 제시를 많이 하신 거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상근기는 가나선을 하고 중근기는 관법을 하고 하근기는 연부를 한다. 그러나 차별은 없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건지고 모든 그 거물들을 굵은 거물, 가는 거물, 촘촘한 거물 다 펼쳐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라고 해서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타너 스님이셨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근기가 수승할 때의 대표적인 참서법으로 관법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타너 스님이 주목했던 북방의 관법이 있습니다. 그 종류는 뭐냐면 원각경에서 제시한 정관, 환관, 적관의 3관입니다. 조금 뒤에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태지자대사가 제시한 공가중의 3관, 마하지관으로 알려진 천태 3부작 가운데 이제 법화현이 법화문구 마하지관관의 마하지관이라고 하는 형태가 우리 정통적인 북방의 관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타너 스님 지목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능엄경의 25원통,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가나선이라고 하는 형태의 정통 법맥을 잇고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묵조선법도 얘기하셨습니다. 굉지정각 스님의 묵조명도 강의를 하셨습니다. 묵조명은 관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가나선이 왜 나왔느냐? 부처님과 시대적 간극이 벌어진 후에 사람들의 근기가 약해졌을 때 새롭게 고안된 대표적인 참서법이 바로 대종고 스님의 가나선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타너 스님이 이 가나선법을 지금까지의 참선법 가운데 가장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참선법으로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나 관법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가 원래 부처님 시도와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사람들의 근기가 약해져서 나쁜 지견, 악지견과 분별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려고 이런 말과 생각의 길이 끊어진 화두를 드러내어 악지악각을 깨뜨리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타너 스님의 설명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가나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수행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타너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점점 말법 시대로 오다 보니까 옛날처럼 언하에 개호를 하거나 단박에 깨치거나 이런 분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그 근기에 맞춰서 줄탁동시로 딱 필요한 부분에 한마디를 딱 찔러서 깨치게 해주는 조사선이 있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그것이 의심 덩어리가 돼서 화두선이라고 하는 형태로 온 것이다. 말하자면 바이러스가 더 센 게 나와서 백신이 강한 게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바이러스가 세져서 백신이 강해진 것다. 강력한 선정산매로 들 수 있는 수행법이 나온 것이 가나선이다. 이런 식으로 타너 스님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원래 이거는
부처님 당시에는 없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아까 말했던 원각경의 삼관이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타너 스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제가 옮겨왔습니다. 원각경에 삼관이 있다. 이게 대승관법이다. 정관, 고열정자 정관은 한 생각 일어나는 데서 고요히 관하기를 이 한 생각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고 보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자리가 없는 것을 보면 고요해지는 것이니 고요한 것이 극치에 이르면 마침내 밝아진다. 내 마음속에 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일어난 곳을 가만히 관해 보면 말이죠. 일어난 바가 없어요. 예, 무풍기랑입니다. 바람도 없는데 파도가 일어났어요. 온 바가 본래 없는데 그냥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관하는 것을 정관이라 그런다. 이게 관법이죠. 그 다음에 환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바깥 경계입니다. 밖의 경계를 보는 공부인데 보고 듣는 그 모든 것을 헛것이라고 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꿈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주 만상이 환임을 보게 되면 집착에서 떠나게 되고 자성이 밝아온다. 거기서 온갖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밖에 있는 경계들을 전부 환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각경의 핵심 중의 핵심이 지환정리다. 환인 줄 알면 그 환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바로 환관이라는 거죠.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관법, 바깥에서 일어나는 경계를 보는 관법. 이 두 가지 관법의 세 번째 관법은 적관입니다. 이 적관은 정관과 환관을 한 덩어리가 돼서 하는 겁니다. 안으로 일어나는 것도 없고 밖으로 모든 물상이 다 빈 것이다. 여기서 적연부동한 경지를 얻게 되어 마침내 깨닫는다. 주관과 객관이 한 덩어리가 되어 닦는 방법인 것이다. 말하자면 공가중 했을 때 이게 이제 중도법으로서의 이 두 관을 같이 닦아 나가는 게 적관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승관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때만 해도 우리 남방의 윗바사나들은 이런 것이 많이 보편화되고 세계 명상이 이렇게 유행하고 하던 시절이 아니었는데 타너 스님은 이러한 북방관법에 주목을 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타너 스님이 한 강연에서 이런 원각경의 그 삼관을 중시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하시다가 관법과 가나선의 우열 문제에 대해서 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선이 낫냐 관법이 낫냐. 그랬더니 스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는 제가 여기 밑에 말씀드렸듯이 간추린 법문 테이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시판되지 않은 타너 스님의 법문 내용 중에 핵심을 좀 모아놓은 그런 그 테이프의 내용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녹취가 돼서 책으로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두 번째 줄입니다. 선법 자체에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근기와 취향의 문제일 뿐이라고 역설하며 무조건적인 가나선 지상주의에 대해서는 강렬히 비판했습니다. 관법 그거 안 된다. 가나선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기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관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은 타너 스님 말씀입니다. 주로 주관적인 면에서 닦는 거예요. 제가 녹취를 그대로 했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스님 녹취 그대로 그냥 읽어볼게요.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없는 줄로 관해버리는 것이 정관 닦는 방법이야. 이게 참선하는 법이란 말이야. 화두 보기 전에는 모두 다 이렇게 관법으로 닦았지. 어디 마상근, 간시골, 구자, 무불선 논한 게 어디 있어 경에. 그러니 덮어놓고 화두 안 보고 다른 것 닦는 것을 사도, 삿된도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야. 말 안 되는 거야. 단 들어가는 사람의 근기에 있어서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좋으냐 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관법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얕으냐? 절대 그렇지만도 않아. 화두 드는 사람만이 깊다? 꼭 그렇지만도 않아. 대체로 화두를 들고 하는 것이고 화두를 안 들고 하는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힘이 화두 드는 것이 더 월등히 낫단 말이야. 산매력이 화두가 낫답니다. 또 교리로 들어가는 것이 되게 얕다고 그러지만 교리로 들어가는 것도 선방에서 화두 드는 사람들보다 더 투철이 들어가는 이도 얼마든지 많단 말이야.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수행법이 중요하냐 더 낫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근기와 그 사람에게 맞는 법이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꼭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상근기가 닦는 것이 가나선이고 그 다음에 훨씬 깊다. 이 말씀은 분명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더 하십니다. 가나선 이외에 도통한 도인들이 있다.
중국 한국을 예를 드십니다. 우선 영가 스님, 영가 현각 스님 같은 분 한번 보다 이거죠. 육조 스님도 쩔쩔맸잖아. 얼마나 해가 빠른지 말이야. 선방 문턱에 가보지도 않은 양반이 순전히 천태종 교리를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 말이야. 규봉 스님 같은 이도 원각 다란이로 등력을 했는데 그 이도 얼마나 깊이 들어갔나. 하모 스님도 경보다가 등력했는데 그 이도 얼마나 깊이 들어갔나.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야 방법이. 꼭 화두 참선만 해야 도통한다. 그런 놈 만나면 때려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심한 말씀하셨어요. 경보고 닦은 사람이 도통한 이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참선만 해야 도통하고 참선 안 하고 다른 것 하면 마군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자기의 비위에 맞는 대로 하는 것이 좋아 뭐든지. 물론 참선이 근본이지 근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영가 현각 스님이 어떻습니까? 이분은 육조 해능 스님이 오기 전에 그냥 천태 마하지간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마경보다 깨치셨어요. 그러다가 천태에 같이 공부하는 스님이 육조 스님한테 한번 친경 가보자. 이렇게 갔다가 공부가 되셔서 법가량을 해가지고 바로 인가를 받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만 있다 가라. 그래서 일숙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가 현각 스님이 이만큼 깊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가나선을 뭐 이렇게 화두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깊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래에 유명한 수월 스님 같은 이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정도로 글자 한 글자도 모르지만 천수주력으로 들어갔거든. 마음을 잊었지 않는가. 가나오나 천수주력해서 마음이 열려서 경지가 상당했단 말이야. 여기 상원사 계시는데 경허 스님이 오시니까 오대산 상원사 말입니다. 밭을 메고 있거든. 경허 스님이 여복에 수월 하니까 아이고 스님 오십니까 하고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거든. 그때 경허 스님이 자네 근일 소먹이는 일 모구사가 어떠한고 하니 예 서산에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그래요? 예 그려? 허허 자네가 나보다 공부가 낫네 그려. 경허 스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셨어. 수월 스님은 순전히 천수주력으로 깊은 경지에 들어간 양반이거든. 그러니까 뭘로든지 어느 정도 성실히 하는가에 달려 있는 거야. 이렇게 스님 법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묵조선 얘기도 하시는 부분이 한 차례 있습니다. 화두를 보는 가나선 밖에 화두를 보지 않고 참선하는 묵조선도 있다. 교리적으로 들어가는 관법은 묵조선과 일맥상통한다. 이 타너스님 말씀입니다. 참선은 반드시 화두를 보는 가나선이라야만 한다고 고집할 것은 없다고 본다. 교법에 의한 관법으로도 깊은 도리를 깨칠 수 있으며 묵조선법으로 깨친 조사가 실로 많다. 그것은 중생 근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간허선과 묵조선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우월한 방법이냐고 물을 때가 있지만 우열은 없는 것이다. 근기 따라 문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중국의 육조 스님 법을 이은 5종 가운데 4종이 간허선이고 조동종만이 묵조선이다. 간허선 측에서는 묵조선이 옅은 공부라고 말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조동종에서도 많은 조사가 나왔고 그 교세도 일본에서 보면 당당하다. 방법을 가지고 힐난할 것이 아니다. 몸 바쳐서 착실하게 참고하는 것이 요긴한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필경 이르는 분이 깨달음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타너 스님은 뭐 간화선을 별로 중시하지 않고 묵조선이나 관법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한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간화선과 다른 모든 명상법을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타너 스님이 이런 부분도 제시하셨다. 다양한 명상법을 참선법을 제시하셨다는 것으로 이 용례들을 가지고 와서 그러한 것이고요. 타너 스님은 근본은 말이죠. 간화선을 주창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분들에게 화두를 직접 주시고 점검을 하시고 화두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 다른 수행을 하신다고 해서 근기나 뭐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다른 수행을 해서도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타너 스님이 번역한 조금 전에 나왔던 영가 현각 스님이 쓰신 선종 영가집입니다. 타너 스님이 이걸 현토 역해를 해서 번역을 다 해놓으셨어요. 이 선종 영가집이 아까 말씀드렸던 육조 스님의 제자인 영가 현각 스님이 이것을 쓰셨는데요. 이게 지금 타너 스님은 말이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강원 교육에
우리가 사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마경을 넣어가지고 5교로 만들자. 그 다음에 사집이 있지 않습니까? 서장, 서녀, 절요, 도서가 있는데 그게 이 선종 영가집을 포함해서 5집으로 만들자라는 말씀까지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영가집의 구조가요, 10개의 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서론, 본론, 결론인데 첫 번째 모도지, 개교사의 정수사법은 계율을 닦는 겁니다.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믿음과 계율을 닦고 몸을 청정하게 삼업을 닦는 것에 해당하는 서론이고요. 본론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영가집이 사마타송, 비파사나송, 우필차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타송이라고 그러니까 지화관이고요, 정과 해죠. 우필차라고 하는 건 중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핵심되는 구절이 사마타송은 성성적적이고 비파사나송은 경지명일입니다. 바깥의 경계와 그것을 내가 보는 나의 이 인식의 지혜가 극하게 하나가 돼야 된다. 바깥 경계와 나와 윗바사나 할 때 바깥 경계와 나와의 경계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윗바사나는 이 말씀을 하는 부분이 이 영가집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마타와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이 둘이 항상 같이 가야 된다. 그게 우필차다. 그래서 우필차의 핵심은 정의 쌍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선종 영가집의 핵심입니다. 4, 5, 6장이 사마타, 윗바사나, 우필차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삼승 점차가 있고 사리부리가 있다. 이 과정을 점차적으로 닦아가는 게 있고 근본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하나로 다 통해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결론에는 권우인서 발언문입니다. 천태 같이 공부했던 친구에게 이거 선 공부 좀 해봐라 권하는 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 놓고 보면 타너 스님은요, 이 영가집을 다 외우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영가집을 다 외우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럴 정도로 여기에 대승관법의 핵심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보충이 되면 가나선 플러스 이 관법이 하나의 체계로 구성이 돼서 이 강원의 교육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같이 원용하게 회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조금 살펴보자면요. 타너 스님의 수행법의 회통 정신, 수행법도 가나선과 명상이라고 하는 관법을 회통하는 정신이 있으셨다. 그래서 가나선이 명상을 현대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좋은 본보기를 제시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오대산의 경화하남 타너 스님의 가나선풍은 한국의 정통 선풍을 대표하는 정통 선맥이다. 타너 스님 역시 가나선을 최고의 수행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너 스님의 가나선과 관법의 회통 정신은 현대의 북방 가나선과 남방 윗바사나의 조화와 회통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양에 있는 모든 명상법과도 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타너 스님의 가나선과 묵조설에 우열이 없다는 일갈은 수행법의 문제가 아니라 수행자의 발심과 간절함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발심해서 깊은 선정을 닦아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영가 현각 스님의 선종 영가집에서 제시한 사마타송, 윗바사나송, 우피차송은 북방 관법에 대한 타너 스님의 강조가 엿보이고 북방 관법 수행에 대한 연구는 북방 가나선과 남방 윗바사나 수행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수행법이 나름대로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회통하는 어떤 그 교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오대산의 타너 스님 사상 가운데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으로 저의 그 발표는 미진하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참 제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가 있었는데요. 제가 한두 가지 요약을 감히 좀 드리고 그다음 제가 들으면서 조금 더 듣고 싶은 부분들을 질문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가장 그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인상적이었던 것은 타너 스님께서는 가나선 지상주의자가 아니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가나선만이 최고고 모든 수행법들은 저열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타너 스님의 그 전적을 보시면은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의 근기에 따라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서
베풀어진 수행법일 뿐이지 그것의 수행의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니다. 수행법의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셔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 현대사에서 우리 가나선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남방 불교에서 지금 동남아시아 불교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비파사나에 관련 부분에서도 좀 더 우리가 가나선과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유연한 입장을, 좀 포용적인 입장을 우리가 지닐 수 있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서 이제 스님께서 이제 그 명상, 불교 명상을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면 이제 사마타와 비파사나로 나눌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좀 더 이렇게 단어 스님 그 방법론을 가져와 가지고 중화라는 용어로 이렇게 또 풀어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꼭 조금 궁금한 부분들은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이제 불교 명상의 두 개 큰 카테고리로 이제 두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가나선은 이 두 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어디에 이제 속하게 되는 것일까 하는 이런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나선도 그 안에 정해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윗바사나하고 가나선 이렇게 얘기하면 사마타 윗바사나 하면 사마타 하면 사마타만 하는 것 같고 윗바사나 하면 윗바사나만 하는 것 같지만 정 속에 해가 있고 해 속에 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두 참구를 할 때 내가 무자 화두를 참구한다 했을 때 참구를 쭉 할 때 말이죠. 그 참구를 하는 가운데 다른 생각이 망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빨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띠라고 하는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고 그걸 빨리 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빨리 다시 화두를 챙기는 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마타라고 하는 것이 쭉 지속이 되려면 처음부터 지속이 계속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망상들이 중간에 개입을 합니다. 대표적인 망색이 혼침과 도거입니다. 졸립거나 딴 생각 나거나 이럴 때 들어오는 현상을 빨리 알아차려서 관해서 정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사마타 위주로 가나선이 쭉 지속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중간에 반드시 화두를 챙기는 과정에서는 윗바사나의 영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윗바사나 수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을 관해서 가는데 그것이 선정력이라고 하는 이 지속성,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돼 주지 않는다면 가다가 서버리지 않습니까? 윗바사나도 그 속에 관 속에 지라고 하는 해 속에 정이라고 하는 정력, 선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돼줘야 지속적인 윗바사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가나선은 좀 삼매 수행, 사마타 수행적인 영향이 좀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하나만 집중해서 들어간다 이 말이죠. 모기가 무쇠소를 뚫고 들어가듯이 들어가는 형태가 있는데 하나로 집중해서 들어가지만 중간에 그 생기는 망상과 졸음이라고 하는 형태가 왔을 때 반드시 관이라고 하는 형태가 알아차림, 관법 이런 게 없으면 지속이 될 수가 없겠다. 그래서 모든 수행을 알고 보면 사마타를 하건 윗바사나를 하건 사마타 윗바사나가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정해가 쌍수요, 지관이 겸수요 이것이 항상 통합으로 가지 않으면 선정과 이 깊은 지속이 어렵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사마타 속에 이제 이미 비파사나 요소가 들어가 있고 이제 비파사나 요소 속에 이제 이미 사마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가나선도 마찬가지로 시작은 이제 다소 사마타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 속에 이미 비파사나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조금 그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방가 사유상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방가 사유상을 말씀하시던 이유가 이 우리 불교에서 이제 선이라는 것이 선나고 그죠 줄여가지고 이제 선나에서 온 말인데 선나라는 말은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디아나 산스크리트로는 디아나고 이제 팔레오로는 자나인데
자나를 이렇게 디아나의 어원을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태우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요히 사유하다,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태우다는 것은 이제 번뇌를 태우는 거죠. 잡생각을 정화를 시키고 나면 그때 이제 일어나는 이제 사유가 이제 금방 말씀하신 그 사유수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앞에 태운다라고 했을 때는 망념이라는 걸 태워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아주 그 지혜에 근거해서 일어나는 사유수, 이걸 우리가 이제 그 표현한 것이 방가 사유상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서양에 보면 로댕에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은 정말 그 인간의 고뇌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 사고의 그 무거움, 그 고민, 이 고뇌를 아주 그 표현해 주면서도 이게 해답이 없는 고민 그 자체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방가 사유상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고뇌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미 그 고뇌를 벗어나 있는 그런 경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유라는 말이 이 사유수, 이게 단어 스님께서 하신 그 선에 대한 그 정의가 이 방가 사유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부분 조금만 좀 말씀을 좀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생각함이 끊어진 생각, 사유하되 더 이상 사유할 바가 없는 이런 그 사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전 소식, 미분전 소식, 그다음에 끊어진 소식, 이런 부분으로서의 사유, 이런 것이 이제 선정 상태의 어떤 사유 같은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단 망념을 다 태우고 난 뒤에 있는 사유라고 하는 건 사유라고 해도 사유할 바가 없는, 설한다고 해도 설할 바가 없고 듣는다고 해도 들을 바가 없는 그 세계와 같이 붙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방가 사유상 했을 때 전부 다 그냥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본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는 모든 우리가 보는 불상들이 일종의 모든 그 수인과 이 불상의 모습들이 선정산매에 들어있는 모습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지금 이 모든 인간의 지금 코로나를 비롯해서 온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4차 산업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마지막 남은 지구의 산업은 마음 산업 아닌가, 마인드 인더스트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의 명상품을 만들게 된 건 우리 불교입니다. 그리고 이 불교의 선의 그 정맥을 고스란히 간직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위대한 이 전통이 우리 한국에 이렇게 남아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가나선의 전통도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하다. 이거를 한국 불교적 차원에서 외국의 수행법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또 가나선 역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잘 간직하고 이 계승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당광 스님의 발표를 들은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